네. 선풍기로 유명한 알짜 중소가전업체죠. 신일산업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경영권 분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네네. 이번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더라고요. 네네네. 그동안의 신일산업을 둘러싼 좀 일련의 상황들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죠. 네, 사실 그 신일산업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풍기 누구나 다 한 대씩 갖고 있다는 건 선풍기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코스피 상장사이고요. 근데 올해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사실상 이제 시작은 2월 달에 이제 황기남 노무사라고 이제 불리는 소액주주분이 이제 우호 지분과 함께 그 대량 보유 지분 그 공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경영권 분쟁에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3월 달에 사실 그 정기주 총회에서 그 표대결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서 그 황기남 노무사 측이 패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해서 뭐 소송도 제기하고 하다가 이제 사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 이제 그 임시주총이 네. 사실상 이제 거의 확정시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제 이게 기각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경영권 분쟁이 2차가 다시 또 좌절이 되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황기남 노무사가 지난 2월에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이유는 뭐였나요? 뭐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1위 업체인데 사실상 경영이 생각보다 좀 잘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인들을 좀 갈아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경영진보다는 좀 근로자나 뭐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바꿔보겠다라는 뭐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사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신일산업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나 보죠. 그렇죠. 사실상 뭐 과거에 이제 황기남 노무사 측이 이제 제시한 거는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뭐 좀 잘 된 결정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좀 더 국내 산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더 시장 점유율이나 아니면 매출 좀 늘어갈 수 있는데 경영진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 뭐 이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당초 오는 금요일에 주총 소집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됐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그 수원지방법원이 이제 황기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제출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5일 날 이제 신일산업이 공시를 했는데요. 네. 뭐 수원지방법원 측이 얘기하기로는 황 씨가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볼 여지가 좀 충분하고 그리고 그 주주권을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좀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회사의 소수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고가 사실 황기남 노무사인데 이제 그 원고가 주주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결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집 신청을 이제 기각을 했다 이렇게 네. 법원이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법원이 황기남 노무사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신일산업은 이제 계속 참고 서류나 이런 공시를 통해서 그 수원지법 그 지법 제9민사부의 이제 정보 제출 명령에 의해서 황기남 노무사가 그 천안에 거주하는 강모 씨로부터 그 75억 원의 자금을 받아서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난 그 2월 최초 이제 대량 보유 그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황 노무사는 그 자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이제 그 공시를 해놓은 바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일산업 측이 제시하기로는 자금 원천이 차입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 강모 씨의 이제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황기남 노무사는 실질적인 주주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신일 측은 황 노무사가 25억 원을 이제 공모주 형태로 했고 그리고 50억 원은 이제 차입금종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황 씨 측은 사실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신일 측 입장을 들어보면 황 노무사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죠?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그 75억을 자금 조달한 그 강 씨의 실체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그 강 씨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도 이렇게 소액 주주의 어떤 운동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 가장 의혹이 되는 게 그 부분인데 그러면 사실 환기암 농사 측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는데 네. 어제도 이제 재차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는 지금은 좀 입장 정리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한 지인 정도로만 일단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체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투자자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좀 해결해가는 국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임시주총이 열리지 않게 되면서 일단 신일산업은 좀 한시름 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 임시주총이 열렸을 경우에는 일단은 지분만 봐도 일단 환계암 노무사 측이 조금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환계암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9.08%, 한 483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관계자인 그 윤대중 씨와 그리고 조병돈 씨의 주식을 합치면 거의 한 17.7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 주주인 그 신일산업 측은 그 김영 회장이 한 11.4% 가지고 있고 관계자 주식을 모두 포함해도 한 14.09%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표대결을 했으면 경영진이 좀 불리한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임시주총 취소 법원 결정과 함께 또 사실 신일산업이 예전에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유상증자도 다시 시작이 되면서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신일산업 경영진이 좀 더 이제 지분이 많아지게 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황씨 측 입장이 점점점 좀 악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유증은 지금 172억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량 규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BW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지분 같은 경우에 좀 경영진이 점점점 좀 우세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황씨 측은 사실 근데 유증 결정 당시에 그 좀 경영진들이 너무 싼 값에 지분을 인수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좀 이렇게 이거를 진행을 못하게 하려는 그 소송을 했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번 법원의 판결, 임시주총 기각 판결과 함께 이것도 같이 기각이 된 것이죠. 네. 이렇게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주가도 막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떨까요? 일단은 신일산업 주가는 올해 들어 그 한 최대 한 98% 정도 오른 한 2,990원까지 올랐지만 네. 그 항로무사의 연이은 그 좌절 때문에 현재 주가는 한 1,800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인데요. 네. 그 한 네티즌이나 주주분들은 그 신일산업을 좀 바로 잡으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항농사 측이 좀 준비를 좀 허술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월에 이제 주주총회 때도 항농사가 그 신주인수권 과도한 삼자 배정을 자제하는 내용과 경영권 참여에 필요한 이사해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대량 보유 보고서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았다라는 요것 때문에 공시를 위반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9%에 달하는 그 의결권을 제한당하면서 사실상 황 노무사가 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라는 좀 비판이 있고요. 당시 이제 송건영 대표이사는 그 이미 5% 가까이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2월에 와서 5.2%라고 공시하는 것은 그 제때 공시를 안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신일 측 얘기를 들어보면 신일 측 얘기가 맞는 그렇죠. 것 같고 황노무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또 뭔가 이제 양쪽 입장이 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간의 정황들을 봤을 때 사실 황노무사의 허점들이 보였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노무사는 뭐 정확한 입장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모 씨의 자금 출처 이런 네. 것들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직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고요. 그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분이 얘기하시기로는 그 현재 그 다음 임시주총회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주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네. 일단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늦어지면 뭐 정기주총까지 가야 되고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것부터 일단 먼저 하는 게 좀 우선이다라는 네. 것을 이제 황 노무사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사실상 앞서도 이제 강조를 드렸다시피 항농사가 좀 투명하지 못하면 그 방망 경영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최초의 그 슬로건 이 경영권 분쟁의 명분을 좀 네. 잃게 된다는 그 뭐 지적이 있고요. 실제로 또 황농사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주주들의 반응이 좀 좋지 않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뭐 이번 경영권 분쟁이 이번 판결로 끝난 건지 궁금해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상 뭐 계속해서 지금 임시주총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황 노무사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신일 측도 사실 뭐 완벽하게 종결됐다라고 좀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서 또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그 공시 위반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뭐 매각, 이 지분 매각 이런 조치도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갈등이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그 경영권 분쟁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좀 올해 들어서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이 황귀남 씨를 상대로 그걸 뭐죠? 뭐 정보 제출? 그렇죠. 예,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다. 뭐 이걸 보고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이제 그렇죠. 법원이 좀 뭔가 좀 넘어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까? 사실 그 금융거래 내역이 네. 그렇게 쉽게 이제 공개가 되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상 그게 이제 나오게 된 계기는 신일산업이 그 3월에 정기주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황기남 노무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걸 이제 진행된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한 소송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신일산업이 이 정보 제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근데 법원이 이제 손을 들어준 건데요. 사실 뭐 많은 경영권 분쟁 중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뭐 이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그 좀 이런 경우에 사실 지방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기존에 있는 경영진에게 좀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좀 더 그쪽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신일산업이라는 곳이 이 지역에서는 어떤 뭐 유지랄까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오래된 토착 기업으로 이 법원 측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이쪽 손을 들어둔 게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이번 이제 신일산업 쭉 취재를 했는데 네네. 예, 이게 뭐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황기남 노무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실 첫 번째도 의결권 제한. 지금도 사실상 그 지분에 대한 좀 명확한 의견이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또 기각.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임시주총이 지금 만일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또다시 뭐 올해 말쯤에 다시 또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년 3월에 열리는 정기주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거의 뭐 좀 1년 이상 그 이상까지 경영권 분쟁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황 노무사는 주주총회 소집 기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죠. 네. 경영권 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경영권 분쟁에 단타로 들어가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그 고래들 싸움에 개미등 터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렇죠. 그런 바람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민재 네. 네네. PC 디렉트 뭐 과거에 이제 투자자 얘기를 좀 하셔서 그러는데 사실 과거에 PC 디렉트나 뭐 이런 스틸 투자자문과의 그런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도 굉장히 주가가 오르내림이 심했거든요. 사실상 뭐 여기에서 사실 단타로 들어가서 주식을 좀 얻겠다, 뭔가 이 지분, 뭔가 수익을 얻겠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모르고 그 상황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신일산업에 투자하신 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장기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